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는데, 국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영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수학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쌤, 과학하고 사회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왜 문제냐면, 이 학생처럼 중3인데, 이제 시험 끝났어요. 과학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회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3학년부터 중1, 2, 3에 있는 과학 기초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 거 기본을 어떻게 쌀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중1, 2 과학 문제집을 다시 풀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 낭비가 언제 다 해요? 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3 문제집을 풀면 고등학교에 도움이 되나요? 예비고일 문제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과학하고 사회를 고등학교 가면 이걸 공통과학을 배워요. 공통과학. 이것도 공통사회를 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출판사마다 이게 다 달라요. 들어간 내용이. 근데 좀 힘든 건 근데 또 뭐냐면 물화생지 4과목이 있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물화생지 4과목이 있는데, 이거 1, 2, 이거 2과목이 있어요. 1 있고, 2 있고, 1 있고, 2. 여기에서, 이게 1 수준, 2도 조금 섞어서, 이게 짜집기 돼가지고, 그냥, 특별히 인과관계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여기에 그냥 물화생지의 일부분들이 들어가서 맛보기로 들어가 있는 게 공통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과학이 물완, 화완, 생완, 지원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 뜬금없이 나와요. 물리 이론이. 화학이 뜬금없이 나와요. 그러면 기본 물화, 화학, 생완, 지원을 한 다음에 공통과학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공통과학부터 배워요. 공통사회도. 또 문제는 예습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공통과학에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제 물리 선생님이 공통과학을 가르치면 물리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화학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차피 공통과학은 맛배기로 나가고 공통과학 나가는 이 물화생지를 나중에 수능에서 하니까 프린트로 가르치세요. 고2, 고3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프린트로 가르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수능 기출문제 물환, 화환, 생환, 지화에는 수능 기출문제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예습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장기간 어떻게 물환, 화환, 생환, 지환을 다 띄어요. 그래서 물환, 화학, 생활 지원을 한 다음에 공통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물한, 화학, 생활 지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기가. 그래서 짧은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 공통과학 책을 사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과학 책 자습서 사가지고 보고 자습서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공통과학을 하게 되면 공통과학 교과서 종류들이 출판사마다 2-3개가 돼요. 그러면 한 개로 이해한대, 서술 방식이. 그러면 2개 사가지고 같이 보면서 비교해서 보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자습서 2권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학교 출판사와 관련된 거, 자기네 학교 출판사랑 관련된 거면 조금 나중에 수업 들어갈 때 아주 낯선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이게 자습서를 봐도 이게 혼자 자습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강을 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인강을 보면 또 책도 보고 인강도 보면 시간이 따블따블로 드네. 너무 많이 드네. 그러니까 애초에 물화생지를 중학교 때 2학년 때쯤부터 시작해갖고 한 2년 걸쳐서 아니면 1년 걸쳐서 중3 때 해놓지 않았으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야지.
교과서를 10번 읽은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모르는 용어를 다 찾고, 이 용어를 누군가 설명해주면 빠르거든? 안 되면 본인이 다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공부는 되겠지. 자, 용어가 끝나고. 두 번째로, 책이 용어가 끝나면 자습서를 사가지고, 책, 용어 했잖아요. 이 책이 자습서여도 돼요. 용어 끝난 다음에 자습서에 드는 대략의 기본적인 이론들 공부를 하고, 요까지는 할 수 있어, 혼자서. 근데 문제를 풀어야 돼. 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용어만 알면 답되고, 중학교 때는 용어를 가지고 이해해서 간단한 적용되는 거를 알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게 문제화야 돼 있는데, 요거를 보고도, 여기에 있는 이론 설명, 공식 설명을 보고도 여기 설명된 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풀이가. 문제풀이 자체가 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서 플러스 아주 자세한 해설을 써야 돼요. 아주 자세한 해설로 된 문제집을. 그래서 이 해설에 있는 거를 요약해갖고 이 문제에다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그걸 한 권 정도 다 하면,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요. 기출문제를 풀면 플러스 알파에 있는 정답에 있는 해설을 또 여기다 다 쓴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자습서에서 다시 찾아봤을 때 이 기출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면 이때부터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중학교랑 얼마나 다른지 봅시다. 이건 용어만 하면 초등, 이 자습서 공부해가지고 문제 간단하게 풀면 중등.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보고 하나하나 찾아서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거만 하면 몇 점이냐? 100점 만점에서 40점, 50점. 한 권을 다 쓰면 70점대.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다가 자습서에다가 다 정리하면 80점대. 자, 문제집 한 권, 문제집 두 권, 오답 정리하면 90, 나머지가 100점 나와요. 자, 그런데 시간상 학교에 가게 되면 용어하고 자습서 보고 간단하게 문제집 해설 쓸 수도 없이 바로 문제 풀고 점수가 나와. 문제 풀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점수가 나와요. 그럼 몇 점 나느냐? 그래서 65점 나오는 애들이 거의 다. 이 단계를 똑똑한 애들도 하지 않으면 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자, 혼자 스스로 하는 애는 어떻게 하겠어? 용어 보고 자습서 이론 이해하고 문제집 하나 다 보면서 해설에 있는 걸 한 걸 다 옮겨 쓰고, 그죠? 한 권 푼 다음에 또 문제집 사가지고 풀어보고 해설 있는 거 옮겨 쓰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까지 시험범위니까 수능 기출 문제 풀고 해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했을 때마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 용어하고 책 읽고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해설 한 걸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를 해야 점수가 나온다고.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입니다. 그래서 탐구 점수가 나오는 게 이렇게 여섯 달을 진행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화생지가 짜집기로 나와서 공통과학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서 여섯 달을 하면 물화생지 예습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물화생지도 사놔야 돼요. 물화생지를 하나씩 사가지고 뭐라고요? 이 공통과학에 모르는 걸 여기서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와서 이해되기가 편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다 물어볼 수 있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네. 그럼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용어 공부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습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와 해설. 문제 해설 좋은 걸로 해서 다 읽어보면서 다 옮겨 쓰고 한 거를. 네네. 그걸 옮겨 쓰면서 한 단원 옮겨 쓰면 한 단원 풀어보고,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옮겨 쓰고 공부하는 용. 이거는 뭐라고요? 시험 보는 용. 그런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수능 기출 문제.
그 파트의 부분. 그러면 물화생지 다 사면 물화생지 수능 기출문제를 다 사야겠네요. 근데 이제 이과하면 2까지 나중에 나가기도 하는데 일단 원 단위만 다 해야죠. 그래야 2를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수능 기출문제 끝난 다음부터 이제 90점대에서 여기 1등급, 여기 2등급, 그래서 여기는 3등급, 여기는 4등급 이렇게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해요? 과학은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과학 됐어요? 그럼 사회는 어떻게 해요? 오, 사회를 하게 되면 공통사회를 들어가면 용어 중심으로 기본 개념만 보면 돼요. 테마로. 읽으면 뭐 어느 정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용어를 모르면 힘들죠. 근데 사회 종류가 엄청나게 사탐 종류가 되게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법과 경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또 뭐 있더라? 이게 탐구 과목 선택 방법 해갖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들었어요. 이게 뭐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2학년 때까지 1, 2학년 때 뭐 물화생지를 배우니까 2학년 때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도 되는데 사회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통사회를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없죠. 공통사회 사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모르는 용어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문장이나 이론, 표 이런 거 해결하고 이게 끝나면 뭐라고요? 평가 문제지 사가지고 풀고 사회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평가 문제집 공통사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가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까처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4과목밖에 안 되니까 많아요. 여러분. 공통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다음에 더 하기가. 근데 과학을 집중해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사회는 학교 다니면서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과학은 적용까지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요거는 개념 이론 정리를 하면 순간 앞서가면 내신에서 커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국사로 한번 해봅시다. 국사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재를 하나 사야죠. 교재도 읽고 모르는 용어 다 뽑고 그 다음에 연표, 잘된 연표 하나 출력을 해야죠. 동화생 카페에서.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용어 플러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요 사건 줄거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요 사건이나 내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연표에다가 자꾸 체크를 해야죠. 연표 흐름에다가. 그래서 이 연표를 자주 읽어야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간단해요. 연표 흐름. 이 연표의 흐름. 흐름은 그럼 뭐냐? 이해를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영수는, 동아쌤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국영수는 암기 과목이고, 사회과학은 이해 과목인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웃긴 게, 암기 과목이든 이해 과목이든, 이게 사회과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했죠? 네. 이게 암기가 출발이라는 것은 1등급 전 단계까지 1등급 턱걸이까지 중요한 건 암기라고. 이거 국영수는 국어 단어 알아야 되고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고 수학은 문제 자체 하나하나가 알파벳처럼 풀이 과정을 암기하면 1등급까지 간다고. 그래서 만점 맞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여기 전까지는 뭐라고? 암기라고.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이해라고. 얘네는 여기 전에는 뭐 해야 1등급 턱걸이가 간다고?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해가 뭐예요? 내가 그랬지. 용어는 철저히 기억하고 흐름을 이게 어떤 흐름이고 어떤 메커니즘이자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해가지고 변형되는 걸 적용시켜야 1등급 턱걸이 간다고. 암기 용어는 당연하니까 빼야고. 그리고 흐름이 이해라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지. 이해를 안 하고 무작정 암기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이거는 이해하려고. 야, 봐봐. 노력. 이해할 거야? 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암기를 하고 이해해. 암기하는 중에 이해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시작을 해서 여기 이해를 시작을 하는데 1등급이 되려면 퍼펙트하게 암기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만점은 여기는 암기. 여기는 뭐라고? 이해. 조금. 이런 순서야, 이런 순서. 그럼 이 암기 전에는 얘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되고. 이해 전에는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되고. 얘는 이해 전에는 암기해야 되고, 암기 전에는 이해해야 된다고. 출발점이 그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선행을 못 하는 거야. 과학, 이 현상이 왜 나는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기본 암기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왜? 자, 그러면 뭐야? 문제풀이를 하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다방보로. 그러니까 봐봐. 수학이 그래. 수학. 어? 자, 요거를 갖다가 수학에서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셀에 나오는 공식은 뭐라고? 암기지. 아니요? 그렇죠. 암기하면 요게 유형이 몇 가지래? B단계로. 이건 A단계야. 이렇게 유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래.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해해야지. 왜 이런 유형이 나오는지. 맞아? 네. 이 유형에 따라서 이런 가지수의 공식들을, 새끼 공식들을 사용해.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암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요 A 개념과 P 개념과 여기 Q 개념이 있으면 얘도 유형이 있고 이거에 대한 새끼들이 있겠지. 얘랑 어울리고 얘랑 얘를 어울려. 이거 뭐 해야 돼? 이해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암기 이해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아. 과학도 근데 과학 자체는 흐름이 없을 것 같은데 흐름이 있어. 화학 배워보니까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네네. 자, 화학 물화생지 보면 지워보고 물리 보면 기본 공식이 있으면 힘 공식 같은 거 보면 꼬리를 물고 이어져. 화학의 A, B, C부터 해가지고, 그치? 원자, 전자부터 해가지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네. 생물, 외우면 되지. 지구과학, 몇 개 돼서. 근데 이 생물을 외우면 돼. 지구과학도 외우면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삥 돌아. 고차원 문제는 못 풀어. 생물도 이해가 안 되잖아? 외우면 조금만 숫자 바뀌고 뭐 하면 못 풀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듣는 게 우선이야,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국영수는 못 알아들어도 닥치고 외우면 1등급 간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영수는 오래 걸려 외워야 될 게 많아. 이거는 진짜 해보면 외울 게 많지 않아. 고등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도 예를 들어서 경제도 이거 오르면 이게 오르고 해서 빙글빙글 나누게 보면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피드백돼서 어디서부터 어디 끊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어서 A가 오르면 B도 오르고 A가 떨어지면 B는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렇게 상호관계 피드백돼서 빙글빙글 나중에 힘들어져 헷갈려져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과학은 뭐라고? 물화생지 때문에 통합과학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사회는 뭐라고? 통합과학 하나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데서 보고 국사는 잡고 가야지. 국사는 방학 동안에 지금 잡고 가야 계속 편하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국영수의 문제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국영수는 매일 해야 되고 과학사회 국사는 뭐 하루 격의를 해도 되고 30분씩 해도 되고 주말에 몰쳐서 해도 되고. 왜?
암기보다는 지금 뭐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는 이유 알겠어요? 네. 근데 국영수는 왜 매일 해야 돼? 암기해야 되니까 매일 안 하면 까먹어. 국영수는 매일 암기해야 되니까. 됐어요? 근데 쌤 영어 암기, 수학 암기는 안 되는데 국어는 뭘 암기해요? 읽어갖고 주제를 한 줄, 두 줄 정리해서 암기를 하든지, 기본 이론이나 문법 암기하든지. 그거 한 번 해결하면 계속 잘 맞는데 계속 못 보냐? 신경 써서 좀 하지. 하루 이틀 투자해서. 안 그러냐? 너 그러잖아. 국어 문법 때문에 틀린다고. 그럼 한 이틀이나 일주일 잡아갖고 문법만 다 들어버리지.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노트 쓰고.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 계속 잘 나오겠네. 그렇게 너는 국어는 테마로 해결하면 되고, 영어는 심심할 때 모의고사 보고 독해해보면 되고, 수학만 이제 나가면 되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를 위해서, 과학 이해를 위해서 선생 붙였잖아. 할 수 없이. 네네. 어? 사탐은 나중에 네가 읽으면 이해되고, 국사도 읽으면 되고. 그쵸. 됐어요? 네. 네, 동아쌤입니다.